이 수열 파트에서 이제 단순 계산 정도의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어렵게 출제되어지는 부분이 사실 이제 수열의 극한에 관한 부분과 수열의 수렴성, 그치? 수열의 극한에 관한 부분과 수열 합의 극한, 무한급수. 무한급수의 실제 값이 존재하는가? 무한급수의 값이 존재하는가? 즉 수열 합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수렴성의 판단, 즉 일반항과 부분합의 극한의 수렴성에 관한 얘기야. 이게 좀 정리되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일반항과 부분합. 부분합도 어차피 일반항, 부분적인 합에 대한 일반항의 식이니까, 부분합에 대한 일반항도. 그러니까 하나의 수열이니까. 결국 이제 수열의 극한에 관한 문제다. 뒷부분 전체가 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보통 이제 무한급수의 어떤 극한값을 우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까지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중간 과정에서 뭐 일반항 계산하는 것도 들어가고, 점화식도 만드는 것도 들어가고, 수열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논술 문제에서 수열 문제를 중심으로 세트화해서 문제 낸다고 한다면은, 논술 문제 특성상, 그치?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문제라고 한다면, 전체 주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무한급수, 수렴성, 수렴값, 이런 것들로 귀결되어지도록 만들어지고, 중간 단계에서 앞에 일반항,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 이런 것들이 중간 단계에 녹아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즉, 이 형태의 문제는 만약 순수한 수열의 문제로만 만약 출제된다고 한다면, 수렴성과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성, 수열의 수렴성과 무한급수 수렴성에 관한 문제들은 결국은 수열 파트 문제의 이제 종합적인 문제의 최종 목표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수열 부분의 종합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88페이지에 일단 좀 가벼운 문제부터 하나 생각하고 들어가자. 수열의 수렴성을 이용한 근사적인 계산법. 사실 이런 어떤 무리수, 특히 이제 무리수, 예를 들어 뭐 유리수 같은 것들은 어떤 하나의 실수값으로서 당연히 대응되는 값이 있을 거다. 물론 무리수도 그러한 성질을 가지지만, 그러나 무리수라는 값을 어떤 그것의 근사적인 값으로, 즉 무한소수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특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이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사적인 추정은 단순히 이제 수학자들의 흥미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 결과의 정확성을 가져오느냐가 무리수의 근사값을 쓰는, 근사적 값을 쓰는 그 수학적 도구가 얼만큼 정밀하냐에 따라 달려있거든. 딱 봤을 때 대충 이 정도일 것 같아 라는 것과, 파이라는 값에 대해서 쉽게 해서 파이라는 값에 대해서 1과 100 사이의 값이다. 그래서 중간값 정도로 해가지고 50으로 취하자. 미친 짓 하는 것 하고, 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반지름이 1인 원의 원둘레,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둘레면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에 접하고 있는, 외접하는 사각형보다는 삼각형보다는, 뭐 사각형이 좀 편하니까 사각형의 둘레 길이보다 작을 것이다. 반지름이 1인 원이면 어떻게 되게 돼? 외접하는 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왜 사각형 썼는지 알겠지? 지름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그치? 그래서 8. 8보다는 작겠네. 아까 전에 50 미친 짓이구나. 그런 것도처럼. 그리고 그 내접하는 직사각형. 내접하는 직사각형은 사각형이 얼마야? 대각선의 길이. 이건 대각선의 길이 생각하면 되지? 대각선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것이 루트 2분의 1 정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루트 2분의 8분의 루트 2분의 8분의 8 사이의 값이 되겠지. 이 n값을 늘려가면 어떻게 될까? 점점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났어, 나도. 다각형법을 이용해서 파이의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각형과 수열의 극한 이용해가지고. 자, 정N각형으로서 외접하는 다각형과
정엠각형으로서 내접하는 다각형 사이에 뭐가 놓이게 돼 있어? 원의 둘레 길이가 놓이도록 돼 있지. 그치? 그치? 그리고 이 N각형을 무한히 늘려가면 어떻게 되게 돼? 수렴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가지고 원의 둘레의 길이를 근사시킬 수가 있게 돼. 어떻게 보면 흔한 개념이야. 원이란 N각형의 정N각형의 뭐다? 정N각형의 극한이다. 그치? 그리고 나중에 뭘로 보여주면 돼? 아, 내접하는 다각형보다는 둘레 길이가 길고 외접하는 다각형보다는 둘레 길이가 짧을 것이다.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조임정리 사용해가지고, 그치? 조임정리 사용해서 다각형, n각형의 극한값을 가지고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겠다. 그냥 해볼까? 이 문제 말고? 이 문제보다 그게 더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넓이가 아니라 둘레 길이. 둘레 길이 계산하는 거지. 넓이도 계산할 수는 있어. 그걸 나보고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실제로 출제했던 문제야.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문제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리수의 근사값 계산은 정말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접근한 방법은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거지. 그치? 뭐 수열의 계산으로 나중에 가긴 하겠지만, 극한으로 가긴 하겠지만, 결국 기하학적 접근법을 통해서 다각형의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뭐를 할 때? 중심으로부터 한 꼭지점까지의 거리. 내접하는 다각형에서는 중심부터 꼭지점까지 거리를 알고 있지? 그게 1이니까 지금 반지름 1이 원에 대해 생각하면. 그 다음에 외접하는 다각형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 근데 사실 외접하는 다각형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길이만 알고 싶으면. 내접하는 다각형에서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지. 그럼 원이 되겠지. 굳이 조임정리까지 안 가더라도. 그치? 외접하는 다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를 갖다 계산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원과 외접 다각형, 외접형의 접점까지의 직선이 뭐다? 수직이등분선이다. 한 변의 수직이등분선이다.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자. 기하 문제에서 진짜로 그거 출제했던 문제야. 고대 문제 자주 언급되는데. 자, 만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N각형에 대한, 정N각형에 대한 둘레의 길이지.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야. 알겠죠? 이 계산할 때. 내접다각형 문제 상당히 자주 나와. 기하 문제상. 정N각형의 문제를 푸는 거는 원에 대한 내접다각형이나 외접다각형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특히 정N각형의 문제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삼각형에 대한 분석이야. 삼각형 중에서도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반지름 R. 그리고 이것들이 각을 어떻게 나눴다? 중심각. 그치? 하나의 삼각형은 중심각과 두 변의 길이에 의해서 고정돼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지. 반지름, 이유타는 두 변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 n의 값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그치? n분의 2파이. 그치?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은 요거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뭐 코사인 제2법칙 쓰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코사인 법칙 안 배우니까. 그래 다 알아? 왜 알지? 알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뺐는데 그걸 일부러 알려고 그러면은 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됐잖아. 선생님들 그게 정말 편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쓰는 거야. 수능 문제 풀 때도 응용하면 좋고, 뭐 수능 문제 어차피 결과 모르니까 노수 문제 쓸 때도 필요하시면 다 써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코사인 제2법칙에서 이렇게 된다고 써도 된다고. 근거로서 바로 그냥 써도. 이거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코사인 제2법칙을 모르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야? 코사인 제2법칙을 알고 있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야? 알고 있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야. 이 학생 대학 교수만큼의 실력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학에 오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을 뽑으니까. 뭐 끄떡끄떡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겠냐? 자네가 대학
학교 선발하는 교수라고 한다면. 논술에서는 그걸 근거로 쓰셔도 돼요. 알겠죠? 혹시라도 그런 질문들이 간혹 있어서 그래. 여하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다 n배 곱하면 뭐 나와? 둘레 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n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 계산하면 돼. 외접다각형. 조임정리로서 해보고 싶다. 그럼 외접다각형, 외접 n각형 해가지고 딱 해서 요게 반지름 r이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의 수직이 등분선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 그치? 요 중심각은 마찬가지로 n분의 2파이. 그럼 요 한각 n분의 파이가 될 테고. 요 직각삼각형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나? 외접다각형에?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사인이랑 코사인 그치. 요거에 대해서 여기의 값을, 이것에 대해, 요 값을 코사인 세타로 해서 하든가. 그치? 이것에 대해서 탄젠트를 갖다 주시면 되겠지.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치? 요 값 R에 대해서. 그래서 R 탄젠트 n분의 파이. 요게 몇 배? 2배. 그리고 곱하기 n. 취하게 되면은 요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조임정리 이용해가지고 어디로 쓰려면 확인해 봅니다. 근데 탄젠트랑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무한대로 하면 진도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과 조임정리에서 나중에 이것 둘이 같아지겠지? 이게 등식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같아지기 위해서 n 무한대에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이게 만약 코사인식으로 나오잖아. 코사인을 뭘로 고칠 수 있어? 사인에 관한 식으로 고칠 수가 있단 말이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여하튼 코사인의 값을 갖다가 코사인을 뭘로? 탄젠트에 관한 식으로 가능한 고철이 돼. 코사인을 탄젠트로 고칠 수 있나? 시컨트 제곱에 관한 식이 있지. 그치? 탄젠트와. 그걸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얘가 지금 주기함수니까는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결국은 이거 정리하게 되면 아마 삼각함수의 극한에 관한 식이 나올 것 같아. 코사인, 사인 정리하면서 사인 x분이나 코사인. 요게 옛날에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인하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인하대 문제로. 이것의 극한을 취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사인으로 정리하기 좀 편하려나? 사인으로 정리하면 극한에서 n분의 사인 n 코사인 x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계산은 다 모아주는 거야 이거. 상함수의 극한 형태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식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 탄젠트 n분의 파이분의 n이 무한대로면 0으로 가게 되지? 그치? 그래서 x가 0으로 가는 리미트 요걸 x로 잡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꼴로 바꿔주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코사인으로 나와도 마찬가지 사인으로 나와. 코사인에 대해서는 0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그치? 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는 1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 x분의 사인 x 이런 걸로 다 바꿔서 어차피 극한 문제 다 푸는 거야. 상관 있어 없어? 코사인으로 나와도 상관없어. 근데 요 계산은 진짜 많이 나온다 요거. 상함수 극한. 왜? 금방 얘기한 대로 삼각함수는 단순히 그 극한만 따지면 뭐 해버리기 때문에? 진동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방법이에요. 되겠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이 문제. 본 문제는 이제 시작합시다. 근데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둘레 길이 계산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파이에 대한 어떤 근사값을 구한다는 이런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까지 그 근사값으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값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자연수 n을 갖다가 한정되어서 뭐 계산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선을 끊어가지고 어디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는 있어. 아까 전에 그 계산해서 여기 좌변에 나온 거, 우변에 나온 것에다가 n의 실제 값을 정식각형을 기준으로 하면은 파이 값은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딱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 정도의 근사값 정도로 할 수는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수열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려는 거야. 수열적인 접근법들을. 이것도 있어요. 파이값 계산할 때요. 파이값 계산할 때 확률적으로 파이를 갖다가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해가지고. 그치. 금방 먹고 손 갔다 갔다 하는데 뭐 해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보면 되겠어? 그냥 모르는데 손짓만 해본 거야?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원의 넓이. 반지름 1인 원의 넓이 뭐야? 파이 r 제곱. 이거 파이네? 반지름 1인 원의 넓이. 그치?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아까 했던 거. 이런 판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뭐 해? 눈 감고 다 던지기. 계속 던지는 거야. 저 판을 만들어 놓고. 한 1000만 개 던졌다고 해봐. 1000만 개. 그리고서 요 바깥쪽에 전체 던진 1000만 개 중에서 요 원 안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그거는 뭘로 나와? 유리수 값으로 나오지. 몇 분의 몇 하고 딱 유리수로 딱 나온단 말이야. 그 유리수 값은 결국 뭐에 근접하겠어? 사각형의 넓이분의 파이. 2는 4. n개 던져서 그 중에 a개가 원 안에 들어갔다. 파이값 근사적으로 나오죠? 통계적 확률로도, 확률적 방법으로도 파이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다. 실제로 컴퓨터 계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난수라는 걸 어떤 특정 수 영역 내에서 파이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 수 영역 내에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 난수 가지고 이제 XY 좌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찍는 거야.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막 난수로 발생시켜가지고 막 무수히 많이 찍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요 영역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대충 이제 자연수 값이나 정수 값의 영역 때 XY 좌표의 어떤 한정된 값들을 딱 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 이 근색값 세관화 문제는 좀 전통적인 논술 문제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기왕 나온 김에 여기서 좀 소개를 하고 뒤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다루니까.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면, 자, 고대 바빌론의 건축가들은, 소리가 제대로 녹화되고 좀 확인해야겠어. 고대 바빌론의 건축가들은 건물을 설계하는데 자연수의 제곱근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의 기술들이야. 이를 위하여 제곱근의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데 루트 2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1 = 1을 처항을 잡고요. AN, BN 두 개의 수열을 잡는 거야. 그리고 두 수열의 상호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AN 플러스 1 = 2분의 AN 플러스 BN 이렇게 만들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루트 2의 근사값을 얻게 된다. 뜬금없이. 그리고 물어보는 건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루트 2로 근사하게 되는가? 이 수열의 극한값이. 이 수열의 극한값이 루트 2로 수렴하게 되는 근거를 설명해라. 수학적인 이유로. 뒤에 문제들 자주르구레가 1, 2, 3번인데 싹 쓸어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루트 7에 대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점화식을 만들어봐. 수열적 관계식을 만들어. 이게 응용이고 3번에. 좀 재밌는 문제 같지 않아? 생각해보자. 이거는 결국 뭘 하라고 하면 이 수열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점화식이라고 해서 수열이지. 수열의 관계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루트 2로 근사시켜주는 데 있어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이 각각의 수열의 역할이 무엇이냐, 점화식의 역할이 무엇이냐, 관계식의 역할이 무엇이냐, 요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뭘 나타내게 돼? 얘는 뭘 나타내?
아, 얘는 눈에 띈다. n과 n 플러스 1. 점화식이야. an과 bn의 뭐야? 2로 나눴으니까. 2로 나눴으니까. 해석하자 이거야. 뭐야 이거? 산소.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의 더 기본적인 의미를 따지면 an과 bn의 평균. 평균이 어디야 그러면 위치가 도대체? 중간. an과 bn의 중간 값을 찾는 거야. 그것을 an 플러스 1로 하자. 그리고 그것의 역수의 2배를 b의 n 플러스 1로 하자. 그리고 다시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의 또 중간 값을 찾아서 an 플러스 2로 하자. 아, 순환하고 있는 식의 구조를 이해하겠지? 아, 이제 해석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얘는 중간 값을 찾아내는 거고, 그치? 찍어내는 거고, 그것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도대체 그럼 뭘 하고 있는 걸까? an 플러스 1을 하면 bn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는 게 도대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의 것일까? 왜 저런 식을 썼을까? an분의 3도 아니고 an분의 4도 아니고 하필이면 an분의 2일까? 루트 2로 나누면은 이걸 루트 2로 해서 그러면 뭐가 나와? bn이 루트 2. 그게 왜 어떤 의미를 가져? 제곱해서 제곱하면 그냥 등식이잖아. 루트 근사값 구하는 거니까 나눠서 루트 나누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주 핵심을 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자네 보면 가끔 그 알아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직관들이 상당히 문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놓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거 찾는 거거든. 누슬다운 문제. an이 루트 2보다 크다면, 분모의 a이 루트 2보다 크다면 분자의 bn은 루트 2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얘가 루트 2일 때 얘가 루트 2잖아. 금방 얘기한 대로 an이 루트 2보다 크면은 여기 루트 2보다는 이거는 작아지겠지? 얘가 분모가 커졌으니까 얘는 작아질 거야. 그래 안 그래? 거꾸로 an이 루트 2보다 크다면 bn은 루트 2보다 이거 뭐야 an이 루트 이건 이렇게 한번 봅시다. an이 루트 2보다 작다면 bn은 루트 2보다 커야겠지 이거는. 이 수열은 an과 bn이 루트 2로서 같지 않은 한에는 루트 2를 어디 사이에다 놓도록 만들어줘 항상? an과 bn 사이에다 루트 2를 갖도록 만들어줘. an과 bn은 지금 요 점화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가운데를 선택해서 다음 단 가운데를 선택해서 가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an이 결정되고 나면 bn은 루트 2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놓여 있단 말이야 항상. 즉 얘는 중간값을 취해서 루트 2에 가능한 한 어떻게 되는가? 그쵸, 가까워지는 값을 택하게 해줘. 그리고 얘는 항상 an과 bn 사이에 루트 2가 놓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점점점 an과 an 플러스 1의 폭이 어떻게 되게 돼? 사이의 폭이. an과 bn 사이의 폭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 근데 그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다? 루트 2가 있다. 그래서 무한히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루트 2로 근사하게 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AN과 BN은 서로 다른 성질의 어떤 수열이야.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AN이 루트 2가 아닌 루트 2 근처의 어떤 수요 값으로 먼저 수렴해 버릴 수가 있고, BN은 AN의 반대편에서 다른 어떤 값으로 수렴해 버릴 수가 있어. 이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럴 가능성은 생각해 보시면 없어. 왜? 이것 때문에. 무한히 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 AN과 BN,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 이것들의 위치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디로 수렴한다? 루트 2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자는 거야. 알겠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안 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꼼꼼히 생각하면. 결국은 루트 2로 만들어 수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루트 2로 수렴하게 되는 건 항상 가운데로 놓게 만드는 이게 중요하지. 루트 2를 중심으로 해서. 만일 루트 7의 근사값을 이러한 수열로서 알아내고 싶다. 이러한 식으로서 근사식을 갖다가 얻어내고 싶다. 값을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거는 변하면 돼, 안 돼? 요거는 안 변해. 요것만 뭘로 변하면 돼? 분자의 값이 뭘로? 7로. 우리가 원하는 무리수 값의 제곱의 값을. 제곱근 값의 제곱의 값을 취해서. 결과는 매우 간단하지. 여기서 연습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이화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점화식들의 의미를, 점화식에 관한 식들을 단순히 우리가 수학적인 관계식으로서 계산에 대한 어떤 대상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라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수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뭐 의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어떤 수학적 사실을 접근해가는 그런 능력들을 지금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알겠지? 의미를 찾는 거지 수식 계산이 아니야, 이거. 물론 문제에서는 이런 표를 주고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표로서 수렴해가는 것을 설명해라. 이런 건 조금 이제 다른 요소의 것들이 있어. 뭐냐면 봐봐. 이게 루트 2로 수렴해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거? 어떤 특정 값으로, 사실 그 이전에 이 각각의 수열이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해 간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N이나 BN이나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해 가요. 그 값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1.5. 그걸 수식으로, 숫자로 보고 지금 1번 문제가 숫자로 보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1.5. 1.4166. 1.4142. 1.4142 뭐. 점점점 어떻게 돼가 돼? 그 자릿수의 값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아랫자리로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가서 한 자리가 고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아랫자리들의 변화만 나타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설명해서 봐. 이거 수학적인 숫자만 보고서 이거는 짐작하라는 거야. 이건 조금 이제 안 좋은 문제인데 찍으라는 거니까 결국. 상상해서 그냥 찍어라. 여기에 무슨 수학적 규칙이 있어, 이 숫자에. 어떻게 보면 좀 랜덤하지, 그치? 앞에 점화식 있긴 하지만. 이거 진짜 어렵게 내면요, 어떻게든 낼 수 있냐면, 이 표만 주고요, 이 표만 주고 거기에 있는 점화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점화식이 루트 2로 수렴하는 점화식임을, 혹은 관계식임을 설명하라. 그 점화식까지 만들라고 하는 거야. 거기는 앞에다가 식을 줬잖아. 그 식 안 주고. 하면은, 그냥 때려치고 나와야지. 그게 정말 이거, 그 식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쉽지 않겠어? 그 식 2개 봐봐. 요 숫자들하고. 요 AN은, AN 플러스 1은 2개 더해서 뭐 하면 되겠다? 그치, 나누면 되겠다. 이건 바로 보이지? 그래서 다음 것도 해봐. 요게 되네. 될까? 여하튼, 뭐 더해서 나눈 거니까, 이거는.
응? 2로 나눈 거니까. 대충 보니까는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식은 나와. 첫 번째 식은 어때? AN과 BN의 사이 관계. 야, AN, B의 사이 관계면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겠어? 이거 숫자 딱 보고. 여러분들 수열 A1 초항부터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거잖아.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냥 N항에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문제 풀 때는 가서 뭐해? 1회 초항부터 몇 개 이렇게 쭉 나열했으면 첫 번째 항부터 요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살펴보지 N번째부터 안 따져보고 조건으로부터 N번째 안 따져. 근데 논술 문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 초항부터 이렇게 쫙 나열해져 있으면 이거 딱 내서 이거 AN, BN 보고서 AN 플러스 1 하는 거는 그냥 둘 해서 된다. 그러면 AN과 BN의 관계는 이거 두 개 하면 이거 되겠구나. 딱 눈에 띄는 게 그거지.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절망하지. 이건 계산할 것도 없지. 얘가 더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야? 그 식은 아니겠구나. 그 식은 아니겠구나. 얘 쭉 보니까는 루트 2로 근사에 가고 1.414 해가지고 얘도 쭉 보니까 루트 2로 근사에 갈 것 같아. 루트 2가 어디에 있더라? 둘의 사이에 있겠구나. 사이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볼 수 있을 테고,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관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것저것 뜯어보고 막 맞춰보고 열심히 뒤져서 어떤 규칙성들을 찾아내는 학생들, 이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는 학생들이 있어. 물론 이제 대학을 놓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목숨 걸고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 어느 한계를 한계를 지나면 정신을 놓아버리잖아. 그냥 자는 거지 또. 6월도 아닌데 11월 달에. 수능 시험 볼 때도 자는 학생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다 풀어놓고 자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류지. 다 찍어놓고 자든지, 다 풀고 자든지, 아니면 그냥 자든지. 수시 합격해도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가 아니면 그래도 그 상황은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런 건 자도 좀 용서를 해야지, 그거는. 그치? 그리고 그런 애들은 자는 게 돕는 거야. 괜히 그런 애들 시험 잘 봐가지고, 전체 등급 떨어뜨리고, 막 그 변별력 떨어뜨리고 그래버리면, 열심히 하는 다른 학생들이 너무 미안한 거지. 걔네들은 그냥 자는 게 좋아. 그런 걸 용서해줘야 돼. 수능 시간에 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수능 시험 볼 때 자는 애 딱 보면은, 쟤는 착한 애구나. 그래도 착한 애구나. 수시 붙었는데도 다른 학생들의 수능 성적에 그런 변별력이라든지, 아니 그런 애들이 진짜 시험 잘 봐가지고요 특정 과목에서 맨 꼭대기 점수를 차지해봐. 그래서 하나 틀렸는데 2등급으로 떨어지는 상황 만들어줘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 안 그래? 수시에서 문수시험 봐서 합격하는 애들이 그래도 실력이 꽤 좋은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양대, 건대, 항공대 수시 1차에서 논술시험 보는 학교들, 이 학교들 최저 등급이 없거든. 이런 학생들은 수능 때 와서 그냥 자는 게 도와주는 거죠. 안 오고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거는 조금 그래. 걔네도 수능 시험은 봐야 돼. 응시는 해야 돼. 발표를 합격자 발표를 수능 후에 하는 학교들은 수시라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작년에 그런 애들이 꽤 있어. 한양대가 1차 논술 시험 볼 때. 수능 전에 지금은 수능 후에 보는데, 재작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이야. 수능 전에 논술 시험 봤거든. 그리고 예전에는 각 학교들이 1차에서 논술 시험 본 학교였어. 2차에서 논술 시험 본 학교들이 있어. 한 학교가 2개 다 보는 학교도 있었어. 인하대 같은 경우. 연대도 그래. 연대도 그랬나? 그랬을까? 1차, 2차 나눠가지고 시험 보고. 정말 예전에는요, 6월달부터 시험했어요. 6월달. 2004년도. 2004년도 2004년도, 6년도.
최저 없는데. 제가 2002년도부터 논술하고 구술 면접을 했었거든. 거의 전문적으로. 그때부터. 그리고 한 2004년도 넘어서는 다른 수업은 수능 강의나 뭐 이런 것도 다 빼버리고 그냥 논술만 그냥 논술하고 구술 면접했는데, 그때는 이제 구술 면접 시험이 좀씩 있어요. 학생들이 그때는 6월부터 해가지고 6월부터 시험이 있었어.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8월에 나요. 그런 학교들은 수능이 안 들어가 아예. 그때부터 뭐 수시 좀 한다고 위주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몇몇 학교들이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뽑아버린 학교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한 8월 지나서 그냥 학교 다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학생부 나올 때요, 1학기 끝나고 학생부 나올 때 출석에서 모자라면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가서 출석만 때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얘가 고3이 아니라 학교 그만두내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수능 시험 안 보는, 대입 시험 안 보는 학교 다니는 학생인 줄 알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냥 저녁에 출근도 가방도 안 들고 그냥 몸만 드득 가고 슬리퍼 드득 끌고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드득 끌고 학교 갔다가 선생님한테 졸라 터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지금도 몇몇 학교, 그런 학교들 그렇게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능 직전이라 하더라도 수능 뭐 직전 한 2주, 1주 요 전에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여하튼 즐거운 생각도 한번 해봐. 뭐 건대 뭐 이런데 이제 시험 보게 되면 물론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는 거기는 좀 그렇지만은 최저 등급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보는 최저 등급 없는 학교 한번 찾아보세요.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알려주면 또 그 학교만 준비하려고 할까봐. 자, 여하튼 이 문제의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이런 점화식에 관한 문제들도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급작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은 무리수 근사값의 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기하학적인 방법, 확률적 방법, 이러한 대수적인 방법, 이런 방법들이 존재한다.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방해성을 주지 않는다면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방해성을 주고 지금처럼 이제 수열의 점화식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것처럼